읽느냐가 사실은 사주의 전부예요. 이것만 알면은 내가 미래를 뭐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주에서 나 언제 부자 돼? 나 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 나 언제 취직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들으면은 아, 이분은 내가 언젠가는 부자가 될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구나, 내가 언젠간 남자친구가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구나, 아니 그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걸 물어봐야 농담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 이분이 굉장히 에너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구나, 긍정적인 분이다 하고 좋게 보게 돼요. 근데 마음 아픈 부분은 뭐냐면은, 요즘에는 나 이런 힘든 시기가 언젠가는 지나갈까? 나 이거 지나면은 조금은 내 인생이 풀릴까? 하는 식으로 좀 이런 에너지가 빠져있는, 좀 부정적인 거에 집중하는 질문들이 늘어나는 시대인 것 같아서 아, 요즘에 좀 세상이 많이 어수선하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궁금해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언젠가, 지금보다는 조금은 개선이 되어 있을 미래의 그때, 그날, 언젠가가 궁금한 걸 텐데, 이 언젠가가 사주에서는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운이라는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럭키, 언럭키, 뭐 우연,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운은 정말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떠한 사주 용어예요. 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사주 용어인데, 모두에게 다르게 적혀있는 시간표 같은 거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 사주의 뿌리가 농사인 거를 좀 알면 좋은데, 제가 또 본업이 농부잖아요. 이 농부로서 농사가 이 재배 작물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딸기는 언제 먹죠? 봄에 먹죠. 그럼 딸기는 봄에 수확을 해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수박 같은 거 먹겠죠. 가을에는 벼나 이런 대부분의 작물들을 많이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뭐 귤이라든지 겨울 작물들을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수확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여름에 지금도 밭에 나가면은 요만한 이런 파란 귤들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은 엄청 시고 그 청귤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를 여름에 따면 안 돼, 겨울에 따야 돼.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모든 작물들의 시간표가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 사주라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시간의 흐름, 타임테이블을 적어 놓은 게 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주에서요, 이 언젠가, 이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적어 놨냐면은, 가장 크게는 10년마다 운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 10년마다 바뀌는 사람들의 언젠가를 대운이라고 해요. 대운. 그리고 이 타임테이블 아래에서 큰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1년 계획이 있는 거지, 1년 계획 아래 또 월간 계획, 일간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내 10년, 사람마다 다른 대운이라는 타임테이블 안에서 매년 바뀌는 운이 뭐겠어요? 새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새해 운세 같은 거 볼 때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매일마다 바뀌는 일운이 있고, 뭐 분운도 있고, 뭐 초운까지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주에서는 톱니바퀴 물리듯이 굴러간다 라고 보는 건데, 이거를 한번 살펴보려면은 여러분들이 만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만세력이 뭐냐면은, 그 우리가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한자로 그냥 변환해주는 거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러면은 만세력을 어플이든 검색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내 이름과 생년월일 시를 입력합니다. 태어난 시간은 모르시면 패스하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8글자의 한자가 뜰 텐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쓰듯이 생년월일 시를 한자로 변환을 해준 건데, 뭐 지금은 못 읽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8글자를 팔자라 그래요. 팔자, 8글자라고. 변하지 않는 이 뭔가요, 이게 이 팔자라는 게. 그래서 팔자대로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내가 태어난 그때의 기운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를 사주팔자에서는 명이라고 합니다. 명, 바뀌지 않는 하늘의 명을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숙명할 때 쓰는 이 명자인데요, 명대로 사는 거예요. 태어난 시간의 기운대로 사는 거는. 근데 이 명에서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요, 대운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만세력에서 조금 내려가시다 보면은 대운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대운이 오른쪽에서부터 읽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을 오른쪽에서부터 읽었으니까. 오른쪽에 보면은 위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어떤 분들은 3, 13, 23, 33 적혀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 15, 25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도 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운이, 대운이 바뀌
바뀌는 시기를 뜻합니다. 이 숫자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살 때, 15살 때, 20살 때 이런 기준으로 바뀌고요. 어떤 사람은 9살, 19살, 29살 그때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보시고 아 내가 저때 좀 많이 인생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같은 게 많이 변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26이야 26인데 대운수가 8이야 아 2년만 기다리면 내가 지금의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바뀌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운을 이 대운을 어떻게 보느냐 언젠가를 읽느냐가 사실은 사주의 전부예요.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알면은 내가 미래를 뭐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기초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는 이 사주의 온도를 봐야 됩니다. 아까 이 사주는 뭐라 그랬어요? 계절, 농사에서 나온 학문이란 말이에요. 계절이 가장 중요해요. 농사는 오늘 온도가 어떻고 날씨가 어떻고 비가 내리고 마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학문이 농사라서 사람도 똑같이 작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주의 온도가 어떻느냐를 봐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 보세요. 그 팔자로 올라가시면은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초록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금색도 있는데 뭐 색깔이 한두 가지만 있는 분들도 있고 5가지가 다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색깔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은 이 초록색 글자 있죠. 초록색 글자는 봄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좀 따뜻한 글자겠죠. 봄은 따뜻하잖아요. 초록색 글자는 왜 봄이냐? 나무가 자라나는 시기다. 이 새싹이 자라나는 시기다.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다 해서 초록색 이 나무의 기운을 본따서 이 봄의 기운으로 보고요. 빨간색 글자는 다른 5가지 색깔 중에 가장 뜨거워 보이지 않나요? 어떤 계절일까요? 여름의 계절입니다. 불같은 계절이다. 이글이글 타는 태양 같은 계절이다 해서 빨간색은 여름, 뜨거운 기운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요 흰색입니다. 아니 왜 가을이 흰색이에요? 이 가을에는 우리가 가장 뭘 많이 해요? 수확이란 걸 합니다. 봄, 여름에 길러놨던 거를 수확을 하는데 그때 베어내는 이 쇠의 색깔이 흰색이죠. 그래서 쇠 같은 기운이다. 가을은 이 잘라내고 수확하는 계절이다. 그리고 수확하는 우리가 이 벼 같은 거를 보게 되면요 벼 안에 있는 이 곡식의 색깔이 흰색이죠.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은 시원하고 이 시원한 이런 쇠 찻잔 같은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흰색 가을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겨울은 검정의 기운입니다. 겨울에는 밤이 늘어나죠. 우리가 밤에는 뭘 해요? 깜깜하게 불을 끄고 잠을 자죠. 고요하게 잠을 잡니다. 이 고요한 상태가 마치 물 같다고 해서 이게 물을 뜻합니다. 이 겨울에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지고 어두워진다. 검은색, 물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노란색이 남았는데요. 노란색은 흙의 기운이에요. 흙은 언제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찼잖아요. 이 노란색은 환절기를 뜻해요. 그래서 흙은 거기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이 흙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 흙에서는 대파가 나올 수도 있고 토마토가 나올 수도 있고 마늘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거 보면 이 흙은 굉장히 이리저리 변할 수 있는 기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내 팔자를 딱 보시고 온도를 일단 체크를 해보는 거야. 내가 따뜻한 사주인가? 이 초록색, 빨간색 막 신호등도 아닌데 막 파랗고 빨갛고 이래 막 채색이야. 이러면 이 사람이 좀 따뜻한 사주를 가졌다. 그리고 흰색, 검은색 막 체스판이야. 아니면 흰색 도화지야. 이러면 이 사람은 약간 서늘하고 차가운 사주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차가우면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따뜻하다는 거는 봄, 여름 같은 기운을 뜻하는 거예요. 봄, 여름에는 우리가 뭘 해요? 계획을 세우고요. 일을 벌리고요.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기운이 좀 세다. 일을 막 확장시키고 벌리고. 그 대신에 가을, 겨울은 뭐겠어요? 실리를 더 중시하겠죠. 수확을 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게 이 가을, 겨울의 기운이다. 그렇다면 노란색 토의 기운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도 있고 중계를 하고 변화하는 게 토의 기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걸 딱 보고 나는 되게 따뜻하구나 아니면은 여러 개가 섞여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다시 대운으로 돌아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운으로 돌아가시면은 내가 좀 따뜻한 사주인데 이 갑자기 흰색, 검은색 기운들이 오네.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벌려놨던 일들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벌려놨던 일들이 수습이 되는 거고, 내가 흰색, 검은색이 막 가득해, 내가 좀 차가운 사주였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기운들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준비했던 일들이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토의 기운이 많아지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재되면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간을 겪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후, 이 계절을, 온도를 확인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더 설명드릴 거는, 이거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궁금하시면 보고 오세요. 부자 되는 시기라고 좀 가볍게 다뤘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좀 가볍게 얘기를 해볼게요. 억부론이라고도 하죠. 이 십성의 기준으로 보는 건데, 이게 다시 팔자로 올라가서 위아래에 글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뭐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10가지가 적혀 있는, 10가지라 그래서 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10가지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인성이라고 하는 정인과 편인이 있어요. 인성은 뭐냐면요, 고장 인자를 쓰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이 대운에서 만약에 정인이나 편인이 써있는 이 글자들이 들어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 인정이나 인증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뭘 하겠어요?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자격증을 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뭐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뭔가를 좀 확실히 하려고 해요. 확실히 뭘 하기 전에 준비를 하려고 해. 이런 게 인성의 운이에요. 그 다음에는 비견, 겁재의 운입니다. 비견이나 겁재라는 글자가 있는 운이 들어오면은, 비견, 겁재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비슷한 기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운과.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들어오면은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내가 고민했던 것을 선택을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들어올 때는 내가 이 사람을 동료로 삼아야겠다, 아니면 나 이 사람을 이겨야겠다, 경쟁심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사람과 상하관계,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야겠다, 아니면 이 사람을 끌고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비견, 겁재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인성, 정인, 편인이랑요, 이 비견, 겁재의 기운이 강하면은 내 기운이 세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단속하고 내가 준비하는, 뭔가 일을 치르기 전에 내 에너지를 비축하는 운이 인성과 비견, 겁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4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이제 6개가 남았죠.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처음 볼 거는 식신상관운이에요. 식신상관. 식신상관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에 표출하는 에너지 같은 거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으면은 내가 표현력이 늘어나고요, 내가 행동이 늘어나고요, 내가 그냥 하는 일을 잘해줘요. 그냥 하는 일을. 뭔가 할 때 막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상운이 되면은 일단 하는 게 되게 늘어난다. 일단 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식상운이 들어올 때는 시작하는 게 많아져. 내가 예전에 막 고민하던 거를 일단 벌려본다던가,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식상운이 늘어나면. 그 다음에는 정제, 편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정제, 편재, 이걸 재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재성이 재물재 아니면 재능재 이렇게 뭐 볼 수가 있는데, 이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마치 그 재물을 탐하는 것처럼 욕심이 늘어나고요, 계획이 늘어나고요, 현실 감각이 늘어나고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재성운에는 뭘 하기가 좋냐면은, 어떤 거를 성취하고 갖고 오고 내 것으로 가져오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테이크 하기가 좋은데, 그래서 재성운에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놀기도 합니다. 논다는 것도 재밌는 것을 이렇게 취하고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운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남성에게는 이래서 이게 여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재성운에 여자들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관성이라는 부분은 이게 그 관공서 할 때 그 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관성은 뭐냐면은 나를 제어하는 부분들이 내가 좀 더 인지가 늘어나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아니면은 나를 제어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내가 엄청 인식이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 관성이 들어올 때는 내가 직업에 들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소속이나 조직을 변경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자한테는 이게 남성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는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는 거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관성이 들어올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이게 관성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내 팔자도 한번 쓱 보시면 좋아요. 팔자도 한번 쓱 보시고 내가 이런 카드들이 있고 나한테는 예를 들면 관성이 없구나. 나는 되게 소속감을 기본적으로는 잘 느끼지 않는 사람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 뭐 깊게 들어가자면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내 대운으로 내려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패가 들어오는 거구나. 이 대운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우리가 포커를 할 때 기본 카드를 받잖아요. 기본 카드를 받고 이 메이드를 기다려. 계속 패가 한 장씩 들어와요. 레이스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패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나한테 어떤 패가 필요한지 팔자에서 쓱 보신 다음에 대운에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대운에서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세운을 보셔야겠지. 매년마다 들어오는 패를. 밑에 또 세운이 있어요. 세운에서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월운으로 월도 밑에 카드들이 계속 들어와요. 안 되면은 2운, 시운, 9운까지 봐. 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택일도 하고 막 하는 건데, 여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에 인성이나 그러니까 정인, 편인, 비견, 겁재 이런 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운은 뭐가 들어오는 게 좋냐고 보통은 보냐면은 식신상관이나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이 운, 뒤에 운들 이게 들어오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준비하는 운이 있고 세상에다가 실행하는 운이 있어요. 식신상관은 1차적인 행동이에요. 뭔가 내 세상에다가 표현하고 일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거고요. 정제, 편제는 뭐예요? 그걸로 내가 세상에서 뭐를 소유하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관, 편관은 이 3차적인 행동, 내가 세상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라든지 소속감을 갖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내 에너지를 쓰는 행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에너지를 비축하는 구간이 많은지 아니면 내 에너지를 쓰는 구간이 많은지를 보자고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비축하는 에너지가 많아, 팔자 내에. 그러면 어떤 운이 들어올 때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 에너지를 쓰는 쪽이 좋고요. 내가 에너지를 쓰는 운이 많아, 이런 사람들은 내가 준비를 하고 좀 마무리하고 이 회수하는 기운들이 많을 때가 좋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이 사주가 굉장히 유명한 분의 사주예요. 일단 사주를 보시면은 흰색 운이 좀 많죠. 그리고 검은색 운도 많죠. 노란색 운도 있지만 이 사주를 보면 어때요? 일단 사주가 좀 아까 첫 번째 배운 것처럼 좀 차구나, 체스판이구나, 이 사람은 좀 차갑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인성이나 비견, 겁재를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많죠? 인성이나 비견 이런 글자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물론 상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분출하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운이 들어올까? 어떤 운이 들어오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좋겠죠.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또 내가 세상에 표출하는 1차적인 식신상관의 에너지는 있는데 이걸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재성이라던가 그 2차적인 부가물을 얻어내는 관성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죠.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밑에 대운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에 대운으로 내려가시면은 어떨 때 그러면 좀 운이 좋겠다 하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나요? 56이라고 적혀있는 이 56대운에 내가 없던 초록색, 빨간색 이런 글자들이 들어와. 내가 없던 재성, 관성이 들어와. 이때 좀 내가 안 하던 걸 할 수 있겠구나, 내가 못 하던 거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호불호는 많이 갈립니다면은 어찌됐던 개인의 어떤 운으로만 보자면은 우리나라의 최고 직책인 대통령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자신이 못하던 거를 해냈다, 내가 안 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고 못 하던 거를 할 수 있는 운 때 관성운, 내가 소속이나 조직을 어떻게 거느릴 수 있게 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재성, 내가 지금까지 쟁취하지 못했던 거를 쟁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대통령이나 정치가들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댓글에 좀 뜨거워져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이 정치인들이 이 행적이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좀 보기가 편해가지고 올린 거니까 과도한 해석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게 재미로 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한쪽만 다루면은 화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다른 사주를 하나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사주를 보면은 또 어때요? 이분 사주에도
이 관성이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내 에너지를 비축하고 준비하는 인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 비견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분별하고 옆에서 관리하는 이런 비견, 겁재 이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식상이랑 재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사주죠. 그럼 이분의 그 대운으로 또 가보자고요. 대운으로 가보면 어때요? 아, 이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조금 내가 못하던 거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안 하던 걸 하게 될까? 41대운부터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41대운부터는 아, 내가 쟁취하지 못했던 거를 소유하고 얻게 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재성운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 51대운에는 어때요? 식신이랑 재성을 갖추게 되면서 위에 조금 차가워 보이잖아요, 사주가. 이 차가운 기운을 조금 중화도 시키면서 내가 오행을 다 갖추게 되었다. 이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을 다 갖추게 되면서 내가 못하던 부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50일대운이다. 그럼 이때 좀 인생에 많은 이런 굴곡들이 있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이분은 누구냐? 지금 인천의 계양구의 국회의원이신 이재명 국회의원의 명식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주 보는 분들은 이 대운을 두 분을 보고 이렇게 두고 비교를 좀 많이 했어요. 둘 다 내가 없던 이런 카드들이 들어오는 대운인데 어떤 사람이 더 길하느냐, 이걸로 막 이렇게 다퉜었는데 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기는 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냥 길하다, 흉하다, 좋다, 안 좋다로 보기에는 과연 이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뭐 본인에게 명예로운 일이긴 하지만 영달이 맞을까? 이거는 꼭 끝까지 봐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 대통령님들도 보면은 말년이 꼭 좋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물론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지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래서 이게 마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자는 거는 막 정치가 누가 옳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없던 카드가 들어올 때 인생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사주들을 다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또 자신의 사주를 한번 다시 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지금의 내가 좀 부족한 거예요. 나는 어떤 거를 누리고 싶은데,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하고 싶은데 그 상황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미래에 언젠가는 그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이 사주나 이런 것들에 기대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주는 농사라 그랬잖아요. 농사. 그러니까 수확의 시기가 다 다르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오바마는 뭐 50대인가 대통령을 했지만 트럼프는 70대에 당선이 되었고, 또 요즘에 아이돌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굉장히 뭐 멋있고 예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들은 10대 때 이미 웬만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이미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 사람들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고 돈을 쓰고 보고 싶어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60대 70대에 가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학문이 사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의 수학의 때가 겨울이라고 해서, 제가 귤농부니까 이 귤을 겨울에 수확한다고 해서 봄, 여름, 가을에 놓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나 운이 안 좋으니까 대충 넘기자 이게 아니고요, 치열하게 겨울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작물이란 말이에요, 이 귤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운이 우리가 이때쯤 저런 변화를 가지겠구나 하고 그 전 변화들을 더 잘 준비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됐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때쯤 풀린다고 해서 마냥 놓고 있는 게 아니라요, 매번 매 시간마다 치열하게 사시면 여러분들의 수학의 때도 언젠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고 되면 굵은 뼈 부러지고 잔뼈가 실러져 얼맹이 채공개 진가루 새듯 그저 살살 살 테니 구독과 좋아요 어서 누르거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떨고 그리고 내가 돌아간다.